친구들 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한경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윤은길의 종탑 아래서라는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윤은길이라는 작가는요, 전쟁 소설을 많이 썼고요. 자,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어떤 아픔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냈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작품을 전후 소설이라고 하고요. 자, 전후 소설에 해당하는 이 작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고 그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는 주인공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요, 제목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종탑이라는 것의 의미는 구원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공간인데, 자, 어떠한 구원이냐 하면, 자, 여기에 주인공으로 건호와 명은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건호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명은이라는 아이는 전쟁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한 명은이 건호를 만나고 종을 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종탑에서 종을 치게 되는데 그 종을 치는 것을 통해서 명은이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탑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공간으로의 의미가 있고요. 자, 종탑 아래에서 전체적인 그 전체적인 제목은 그 종탑 아래에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고 상처와 아픔. 자,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외부의 이야기와 내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즉 하나의 이야기에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 즉 두 가지 이상의 이야기가, 그치? 자,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죠. 자, 말 그대로 액자의 모양을 갖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겉에 있는 이야기를 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이야기를 내화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내화의 이야기가 중심적인 이야기로 펼쳐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심적인 이야기를 보시면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건호와 명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내용에 조금 들어가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구성적인 측면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시대적인 배경이죠. 자, 이 작품은 시대적인 배경,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 자,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공간적인 배경은요. 자, 전북, 익산. 자, 익산 지역에서. 자, 전북 익산의 건호라는 아이가 삽니다. 그러니까 시골 아이죠. 자, 근데 명은이라는 아이가 그 군청에 사는 아이인데, 이제 어쩌다가 이 건호가 명은이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자, 그 명은이는 서울에서 내려온 아이야. 그래서 그 시골 아이로서의 어떤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이긴 하는데 그 모습이 순수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아이의 입으로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 대한 비극성이 훨씬 더 좀 부각되는 효과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그 작품 안에 그려져 있는 서술자,
서술자가 누구라는 거? 어린 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쟁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참혹하게 그려냈다라는 거. 아주 뭐 전쟁에 뭐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막 적나라하게 표현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전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린 아이의 입으로 표현이 된다는 건 그만큼 전쟁의 상황이 대한민국 아래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참혹하게 그려지고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 좀 가지고 오는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뒤에서도 정리하겠지만 꼭 알아두시고요. 내화에서는 1인칭 주인공, 즉 나의 이야기, 그 나는 건우겠죠. 자, 나의 이야기로 서술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작품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은요, 나, 즉, 자, 여기 이제 내화에 있는 건호고요. 그래서 명은이와 유일한 친구가 되는 순박한 소년입니다. 그래서 명은이가 종을 울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명은이가 종을 울린다라는 건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나의 이야기. 나라는 그 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명은은 내가 좋아하는 인물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러한 소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자, 부모의 죽음으로 인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게 되고요. 그 충격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되는 소녀입니다. 자, 그래서 종을 울려서 자신의 어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하늘에 호소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은 명은이의 외할머니입니다. 지금 명은이는 외할머니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을 못 보는 명은이를 돌보아주는 보호자, 그리고 명은이와 친구가 된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따뜻한 모습으로 나오는 인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딸고만이 아버지. 자, 이 딸고만이 아버지는 이제 작품 안에서도 나오지만 왜 딸고만이라고 얘기하냐면 딸이 너무 많은데 계속해서 딸을 낳아. 그래서 사람들이 딸고만 낳아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딸고만이 아버지는 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종을 치는 행위는 명은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을 치기 위해서는 딸고만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딸고만이 아버지와 나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딸고만이 아버지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몰래 종을 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좀 사실적이기도 하고 해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하나의 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을 울리는 나와 명은이를 떼어내려 다 같이 줄에 매달려 종을 치게 된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자, 말리던 딸고만이 아버지까지 같이 매달려서 종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결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러한 중심 인물들을 가지고 이 작품이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전체 줄거리를 구조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외화와 내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겉에 있는 외화와 내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 외화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환갑이 다 된 초등학생 동기들이 모여서 돌아가며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마지막 순서로 말 수 없는 건호. 자, 이 건호라는 인물이 어린 시절의 사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랑 이야기가 내화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호의 과거의 회상,
형태로 전체적인 내용이 구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나라는 인물이 명은이를 만나게 돼요.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군청 관사 정원을 지나가다가 명은이를 보게 됩니다. 자, 나는 시골에 사는 전북 익산에 사는 시골 아이죠. 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도시 아이들에 대한 열등감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 담겨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명은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명은이가 도시 아이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부분은 쟤는 서울 아이이기 때문에 잘 몰라. 나는 알고 있어. 뭐 이러한 좀 아이의 순수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열등감이기도 하고, 그치?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자, 이런 명은이를 보게 되는데 그녀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명은이의 행동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명은이가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근데 그것에 놀라서 나는 달아나게 됩니다. 다음날 근데 또 명은이가 궁금해져. 그래서 다음날부터 나는 명은이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고양이를 통해서 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나는 명은이에게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을 겪게 되고 나와 명은이는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를 하는 내용이 이제 전개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요. 자, 명은이랑 친해져서 노는데 하루는 이제 가서 재밌게 놀고 집에 돌아오는데 외할머니가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외할머니께서 명은이에게는 절대 그러니까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말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금기 사항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놀러 가서 내가 금기 사항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명은이는 그것에 그러니까 다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나와 지금 명은이가 다시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다시 이 둘이 화해를 하는데요. 이 종소리를 계기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종소리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게 되는데요. 그게 우화. 내가 들려주는 우화의 내용이 중간에 또 삽입이 되게 되죠. 자, 그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명은이는 종을 직접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마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자신도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종을 치고 싶어 하는데 그 종을 관리하는 아까 딸고마니 아버지가 있다라 그랬지. 자, 그 아버지 때문에 명은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나는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명은이를 돕겠다라는 나의 의지로 결국에는 종을 치게 되고 그녀의 울음소리와 함께 종소리가 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그녀의 아픔과 그 상처가 치유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외화. 다시 외부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건우의 이야기를 들은 초등학교 동기들은 그 이야기에 대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다가 새벽이 되어서 자기네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요 내화에 있는 내용이 주된 이야기가 되고 여기는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라기보단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전쟁의 상처를 담은 소녀 그리고 전쟁 상황 가운데에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이기도 하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시험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명은이 외할머니에게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 부모님 이야기나 그러니까 명은이한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들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놀러 와서 본인은 잘 보이기 위해서 명은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황의 소식을 막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빚어내는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보도록 할게요. 자, 명은이 외할머니가 자달이 동동 뜬 수정과 그릇과 과자가 수빅이 담긴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았다. 명은이 외할머니가 방에서 나가기를 기다려 나는 준비해온 선물 보따리. 자, 여기서 선물 보따리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전황 소식을 이야기하죠. 자, 이거는 어떤 의도야? 호의를 베풀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나는 명은이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한 것, 그치? 위한 것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명은의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자, 명은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짜고짜 풀어놓기 시작했다.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총사령관과 직에서 해임한 소식부터 먼저 전했다. 연이어 의정부 전투에서 국군 1사단과 미군 3사단의 연합작전으로 북계군과 1군단을 포위해서 한 개 연대를 섬멸한 소식을 숨차게 전했다. 섬멸했다라는 건 이제 몰살했다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외할머니가 말한 금기사항을 어기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어린 화자, 그치? 어린이잖아. 그러니까 초등학생 되는 아이의 입에서, 뭐, 전쟁에 대해서 뭐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뭐 몰살시켰더라 이런 말들이 오고 간다라는 건 지금 전쟁의 상황에선 이거는 일상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어떤 참혹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리고 비극적인 모습들이죠. 비극성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린 화자의 입으로 나오는 이 전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명은이 입장에선 상처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서술자를 통해서 어린 화자, 그러니까 즉 서술자죠, 소설에서는 이 어린 서술자를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의 참혹성과 비극성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명은이 너 선멸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모르지? 몽땅 씨를 말린다는 뜻이야.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명은이가 좀 당황을 하게 되죠. 자, 초점을 잃은 채 내 얼굴 근처를 헤매던 명은이의 눈이 갑자기 회등그레졌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이야기를 들으니 명은이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를 지금 명은이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네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간접 제시라고 얘기합니다.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인물의 행동,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것을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하죠. 자, 명은이의 그 같은 반응을 이를테면 저보다 훨씬 아는 게 많은 상대에 대한 우러름의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자, 그러니까 일단 눈치가 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서술자인 나가 눈치가 되게 없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순수한 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한 화자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표시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욱더 신떠름에 고부라졌다. 자, 내친 김에 나는 미국 구사단이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 중공군 대부대를 괴멸시킨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죠. 자, 명은이 너 괴멸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지? 씨만 빼놓고 몽땅 다 때려잡는다는 뜻이야. 자, 과자 안 먹니? 지금 보면 상황상 과자 안 먹니? 라는 거는 뭐야? 과자 먹으면서 얘기해. 이게 아니라
전쟁 얘기 좀 그만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명은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못 알아들어. 자, 눈치가 좀 없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멋이라고? 과자나 먹으라고? 명은이는 헬쑥하게 핏기가 가신 입술을 바르르 떨면서 눈꺼풀 아래로 착 가라앉았다. 자, 이것도 이제 행동 묘사를 통해서 명은이가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죠. 자, 이것도 간접 제시의 한 방법이겠네요. 명은이가 눈을 꼭 감자. 그때요. 껏 숨어 있던 속눈썹이 기다랗게 드러났다. 명은이의 권유를 받아들여 나는 아무 눈치코치도 없이 쟁반 위에 과자들을 마구 입안으로 걸터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아차려서 지금 과자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분위기상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과자나 먹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간접적인 그러니까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명은이의 간접적인 거부에 대한 표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은이는 끝내 과자에 손도 대지 않았다. 자, 명은이는 단 하루 사이에 놀라우리만큼 기력을 되찾아 이튿날 또다시 정원에서 나비와 함께 공놀이를 시작했다. 자, 또 놀고 또 놀러 온 거죠. 나를 피해 정원수 위로 숨어버린 나비를 대신해서 얼른 공을 집어 명은이에게 돌려준 나는 득이에 찬 목소리로 그날 치이 선물을 전했다. 자, 또 명은이가 싫어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영국군 또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시청자 게시판에 공들여 외워온. 그러니까 이것은 명은이가 좋아할 거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지금 나는 명은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명은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앵무새처럼 고스란히 옮기면서 나는 명은이의 반응을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명은이의 소나귀에서 스르르 힘이 풀리면서 공이 잔디밭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명은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간접적 제시, 그러니까 간접 제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작품이네요. 자, 명은이의 그런 반응을 나는 일종의 감동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자,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이 주인공이 서술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효과가 잘 나타나 있기도 한데요.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잘 나타나 있죠. 자, 이 주인공의 심리를 잘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감동의 표시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충격으로 인한 명은의 반응을 뭐 한 거야? 감동으로 얘는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서울내기 계집애를 감동시킨 내 솜씨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나는 곧장 다음 소식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눈치 없는 지금 나의 모습, 굉장히 눈치가 없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중부전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고 듣기 싫단 말이야.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나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앞부분하고는 좀 구분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명은이의 행동이나 표정 묘사들을 통해서 명은이의 심리를 드러냈었죠. 자, 이걸 뭐라고 했어? 간접 제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을 간접 제시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내지는 화자의 어떤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 말 그대로 직접 제시라고 하죠. 자, 간접 제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보여주기. 어떤 인물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근데 직접 제시는 뭐야? 직접 말하는 거잖아. 직접. 그래서 이거는 말하기의 방식이다. 라고도 달리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주시고요. 자, 명은이가 쇠꼬챙이 같은 소리를 내지르면서 갑자기 잔디밭에 퍼덕거리고 앉았다.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사태에 벼랑간 어안이 벙벙해져서 지금 나는 굉장히 또 당황했어. 왜 이렇게 얘가 화를 내는지 나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끝까지 눈치가 없네요. 자, 꼴도 보기 싫어. 가버려. 가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와 명은의 갈등이 드러납니다. 자, 갈등이 드러나네요.
자, 제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마구 쥐어뜯으며 멍은이는 거푸 쇠꼬챙이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가 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만 얘기를 들어도 얘는 이제 부모님의 생각이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깊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네요. 명은이 외할머니가 해끔하게, 그러니까 놀래서 놀란 표정으로 관사 안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가라니까 가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아직도 영문을 모른 채로, 자, 지금 나는 모르고 있는 거죠. 불이 났게 관사를 빠져나왔다. 무엇이 서울 계집애의 성깔머리를 그토록 버르집어 놓았는지 당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내 호의, 그러니까 나는 그걸 호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무시당한 관사 근처에 앞으로 2번 다시 여신도 하지 않겠다 다짐했어. 그러니까 나도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명은이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나는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돌멩이를 힘껏 차서 걷어차버렸죠. 그런데 또 가. 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나라는 인물이 명은이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명은이 외할머니의 신신당부를 기억에서 언뜻 되살려낸 것은 집에 거반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자,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제 막 돌아보면 생각해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가 생각났어? 그 얘기. 사람이 죽고 사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었지. 그치?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달았네요. 그리고 나서의 그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명은이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게 되겠죠. 자, 사람이 죽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는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말 것. 3가지 당부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2번째 당부를 어긴 셈이었다. 시청 앞 게시판을 기웃거리는 버릇이 내게서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그때 퍼뜩 예감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이상 내가 전시 상황에서 너무 궁금했던 건 그 명은이한테 호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니까 뭐 그 뒤로는 이제 나는 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시금 기웃기웃하다가 명은이랑 지금 내가 화해를 하는 내용이 이제 중간 부분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제 둘이 화해를 하게 되는데 내가 명은이에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 작품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자, 요 내용을 좀 백마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소재들이 갖고 있는 의미, 이것이 무엇인지 꼭 정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정리를 해줄 테니까 같이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자, 여기 용감한 기사가 나오죠.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 자, 기사와 백마가 나오는 이야기네요. 자,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곤 했다. 자, 여기 성주라는 인물도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자,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 앞에 이르렀다. 자, 여기에서 이 백마는 자, 기사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백마는 상처를 입은 인물이죠. 자, 상처를 입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즉 명은이를 나타내는데요. 자, 이 상처 입은 백마가 성내를 여기저기 떠돌다가 언뜻 종탑 앞에 이르릅니다. 자, 그래서 이 종탑의 의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었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 감고 올라간 침넝쿨이 보였다.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침넝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종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소리를 울리고 말았다. 그랬어. 자, 침넝쿨로 인해서 종소리가 울리게 된 거죠. 그리하여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땄듯이 보살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백마는 뭐를 치면서, 자, 종탑을 치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성주에게 구원을 받게 되고 기사는 벌을 받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탑이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 백마가 종탑을 칠게 도와줄 수 있었던 거는 칡넝쿨이었죠. 칡넝쿨. 자, 그래서 이 칡넝쿨은 백마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도움을 주는 대상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이 건호가 칡넝쿨에 해당하는 인물이고요. 백마, 상처를 입은 대상에 해당하는 인물은 명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탑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마의 이야기를 듣고 명은이도 나도 종을 좀 쳐서 나의 좀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하늘에 이 소리를 알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이야기가 지금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화의 내용은 반드시 시험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명은이가 하는 얘기네요.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명은이가 백마처럼 간절히 자신의 억울함,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아픔, 이것을 좀 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느슨히 잠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쥐면서 명은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얽김의 말강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책임도 못 이제 허세를 부렸다 이거죠.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르면은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디야. 그래서 명은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종을 치러 갔으면 좋겠다. 나의 좀 부탁을 들어줘라. 라는 이제 명은이의 말을 듣고 이제 내가 그쵸? 건호가 종을 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딸고마니 아버지가 종을 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딸고마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아이들한테 한 번씩 종을 치라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딸고마니 아버지를 막 놀리고 그랬어. 그 종 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딸고마니 아버지를 지금 놀리고 막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딸고마니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들어줄 리가 없겠죠. 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딸고마니 아버지의 마음을 좀 돌려서라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명은이를.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안 되니까 몰래 종을 칠 수 있도록 지금 나가 도와주게 되는데요. 자, 그 내용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나는 명은이에게 귀옛말로 가만히 속삭였다. 길게 뻗은 교회당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딸고마니 아버지가 걸어왔다. 명은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레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저녁 햇살을 한 빡 뒤집었음 딸고마니 아버지의 민머리가 알전구처럼 반짝거렸다. 자, 비유를 통해서 지금 그 딸고마니 아버지의 모습도 그려내고 있죠.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여 예의 바르게 꾹벅 인사를 올렸다. 그 이유는 뭐겠어? 어떻게든지 모범생처럼 보여서 지금 종을 좀 치게 그러니까 나를 좀 종을 좀 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 거죠. 자, 딸고마니 아버지는 나를 금세 알아보았다. 그러나 낯선 얼굴인 명은이 쪽에 짤막한 눈길을 던져보았을 뿐 여느 때와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평상시 그러지 않은 거지. 그는 나를 거들떠도 안 보면서 그는 대우
빼겨내는 걸 걸음걸이로 종탑에 다가섰다. 그는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쇠기등을 타고 뽀로로 위로 기어오른 다음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높직한 자리에 메어놓은 종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그가 굵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자 종탑 꼭대기 그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놋종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그 종이 울리는 그 모습, 이것을 굉장히 사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한 차례 줄을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반대편 놋종이 휘우뜩 넘어갔다. 오른쪽 왼쪽 번차례로 기울어지기를 2번, 3번. 자, 이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야. 내 말이 끝난과 동시에 댕 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 종소리에 놀라 명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자,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만이 아버지의 앙바트만 몸집은 어느새 종줄과 한 몸을 이루어 쉴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댕그렁 댕그렁 댕. 자, 이런 음성 상징어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음성 상징어들을 많이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전체적인 부분에서 종이 그 소리가 빨라지는 어떤 그 모습 자체를 점층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도 이 부분에 나타나는 이제 특징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냈다. 자, 소리가 자, 종 소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릴 수가 있어. 그치? 자, 청각적인 이미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지금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서 표현한 공감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촉각, 청각의 촉각화. 원래는 청각으로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킨 거야. 그치? 자, 요런 그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됐다라는 거.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사정없이 갈겨냈다. 그래서 빨라지는 종소리를 좀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명은이의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그러니까 종소리가 되게 크잖아. 그래서 귀를 붙였다 뗐다 한 거는 그 큰 소리를 조금씩 이렇게 완화시켜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봤을 때도 지금 내가 명은에 대한 배려가 되게 크구나,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겠죠. 명은이의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베게끔 핏기를 돋우었다. 자, 이것도 그러한 행동이 명은이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수줍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외양모사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핏기를 돋우었다. 그 명은이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잖아. 왜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운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간접 제시의 방법이죠. 자, 건공 중에 둥둥 떠있던 딸고만이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돌아와 있었다. 그래서 종소리가 좀 작아졌다라는 것을 그 딸고만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종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나는 식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고만이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저씨를 향해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어보냈다. 자, 딸고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별명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아이들의 놀림감으로서의 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존경의 대상으로서 내가 지금 아저씨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아첨이었다. 사찰 아저씨 아닌 딸고만이 아버지는 결국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딱 한 차례 종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치기를 끝내버렸다. 주일마다 뒷공무니를 밟고 다니며 딸고만이 아버지라고 그 학슬에 놀려댄 지난날이 여간만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아저씨의 그 기회를, 아저씨에게 이제 종을 울리게 되는 기회를 얻지 못한 나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명은이가 종을 너무 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자, 거의 이제 결말 부분인데요. 볼게요. 목요일 아침이 밝았다. 목요일이 낮이
지나갔다. 마침내 목요일 밤이 찾아왔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밤이죠. 자, 명은이는 신의 산보를 구실 삼아 외할머니한테 밤마을을 허락받았다. 어둠 길을 나서는 우리는 명은이 외할머니가 관사 밖 길가까지 따라 나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배웅했다. 앞못 보는 외손녀를 걱정하는 백발 노파의 마음이 신강교회까지 줄곧 우리와 동행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명은이 손을 잡고 신강교회 돌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몸은 사뭇 떨렸다. 걸릴까봐 무서운 거잖아. 지레 흥분이 되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땀에 흠씬 젖은 명은이 손 또한 달달 떨리고 있었다. 명은이가 소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딸고만이 아버지한테 맞아도 괜찮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죽어도 상관없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나는 젖은 빨래를 쥐어빠듯 모자란 용기를 발끈 쥐어짰다. 그래서 명은이를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자, 신강교회는 어둠 속에 고자누룩이 가라앉아 있었다. 자, 조용해졌다 이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저지르려는 엄청난 짓거리에 어울리게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 나는 종탑 가까이 명은이를 잡아 끌었다. 괴물처럼 네 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의 종탑이 깜깜한 밤하늘을 향해 우뚝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괴물처럼 일하는 거는 좀 두려움의 존재로서 지금 그 종탑이 느껴지는 거잖아. 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 때문인 거죠. 그렇지? 내가 마치 넘어야 할 산인데 너무 크게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그 지금 나의 모습이 굉장히 두렵다라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개의 긴 다리로 일어선 철제의 종탑이라는 건 그 마치 움직이는 대상인 것처럼 종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유법과 화리법을 활용해서 지금 그 두려운 그 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깊은 물 속으로 자맥질하기 직전의 순간처럼 나는 까마득한 종탑 꼭대기를 올려다보며 연거푸 심호흡을 해댔다. 그런 다음 딸고만이 아버지가 항상 하던 방식대로 종탑 쇠기둥을 타고 뽀로로 위로 기어올라 철골에 매인 밧줄을 밑으로 풀어내었다. 자, 꽉 붙잡고 있어 명은이 손에 밧줄 밑동을 쥐어주고 나서 나는 양팔을 높이 뻗어 밧줄에다 내 몸매를 몽땅 실었다. 그동안 늘 보아 나온 딸고만이 아버지의 종치는 솜씨를 흉내내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밧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종탑 꼭대기에 되똑 얹힌 거대한 노점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첫 느낌이 밧줄을 타고 내 손에 얼얼하게 전해져 왔다. 마치 한 풀줄기에 나란히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두 마리 딱딱애비처럼. 자, 그래서 이 두 마리 딱딱애비는 나와 명은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 풀줄기 이렇게 막 흔들리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밧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매달려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명은이 역시 밧줄에 제 몸무게를 실은 채 나랑 한 통으로 건공중을 오르내려는 동작에 어느새 눈치껏 장단을 맞추고 있었다. 어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 코끝에 훅훅 끼얹는 명은이의 거친 숨결에 섞인 단내로 이루어 명은이가 시방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너끈히 짐작할 수 있었다. 자, 감격에 겹기도 했겠고, 근데 이게 막 너무 막 재밌어서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한 것였잖아. 그래서 명은이는 울고 있었겠죠. 자, 소원 빌을 준비를. 자, 볼게요. 소원비를 준비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행하고 첫 번째 종이 소리가 났다. 그 첫 소리가 울리기까지 힘들었다. 일단 첫 소리를 울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종이 이제 빠르게 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원을 빌어. 그러니까 종을 몰리는 목적이 이제 명은이에게는 소원을 빌기 위한 거고,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종소리와 경쟁하듯 목청을 높여 명은이를 채근한 한편 나도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명은이가 소원을 다 빌 때까지 딸고만이 아버지를 잠시 기먹쟁이로 만들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자, 이 소원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명은이를 위한 거죠. 그래서 명은이를 굉장히 배려하는 인물이다.
있다. 그래서 아까 백마 이야기에서 칡넝쿨의 역할을 하는 게 나라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 수 있겠죠. 명훈이와 내가 한 몸이 되어 밧줄에 매달린 채 허공 사이를 절구정이처럼 자 이런 비유법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르내리락 하면서 온몸으로 방아를 찧을 적마다 노종은 우리 머리 위에서 부르르르 음성 상징어도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막 종을 치고 있는 두 소년 소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자 한창 종을 치는데 딸고마니 아버지가 막 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딸고마니 아버지가 달려오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되알지게 엉덩이를 한 방 걷어채고 나서야 앙바트만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겨우 가늠할 수 있었다. 기차 활동 삶아 먹은 듯한 굉장히 화가 났죠. 덤벼들어서 내 손을 밧줄에서 잡아 때렸다. 그럴수록 나는 더 기를 쓰고 밧줄에 매달려 더욱더 힘차게 종소리를 울렸다. 자, 이 종에 이제 지금 명은이야 나와 내가 매달려 있죠. 근데 이 나와 명은이를 막으면 막을수록 이 지금 종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세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종소리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딸고마니 아버지는 자, 이 명은이가 소원을 비는데 방해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종소리를 더 크게 하는 인물이잖아.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주먹질과 발길질이 무슨 날아왔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방해하는 모습인데 마구집이 메타자기의 명은이를 지켜주기 위해 나는 양다리를 가세질러 명은이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희생적 태도가 잘 나타나 있죠. 한데 엉클어져 악착스레 종을 쳐대는 두 아이를 혼자 손으로 좀처럼 떼어내기 어렵게 되자 나중에는 딸고마니 아버지도 밧줄에 함께 매달리게 되었다. 결국 종치는 사람이 셋으로 불어난 꼴이었다. 자, 그래서 이 종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상처가 회복되는 거는 더 크게 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딸고마니는 이제 방해자의 역할을 하지만 결국에는 조력자의 역할을 또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어느 때보다 기운차게 느껴지는 종소리가 어둠에 잠긴 세상 속으로 멀리 퍼져나갔다. 그래서 이 종소리는 명은이의 억울함이자 슬픔의 표현이죠. 자, 명은이 입에서 벼랑간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때때 옷을 입은 어린애를 닮은 듯한 그 울음소리를 무동태운 채 종소리는 마치 하늘 끝에라도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자신의 이런 마음을 담아내기 위한 명은이의 소원이 종을 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좀 아름답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는 인물이 나라는 인물이었잖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관심과 사랑, 배려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명은이는 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치유의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습들을 좀 비유나 비유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표현했다 사실적인 묘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의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댕그렁 자, 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종소리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종소리를 통해서 독자에게 강한 여운을 주는 결말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이 작품의 큰 특징 중에 하나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은 외화로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 아까도 얘기했듯이 액자식 구성을 갖춘 액자 소설이고요. 그리고 외화에서 내화로 들어갈 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경험에 대한 회상적인 그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회상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6.25 전쟁. 이것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공간적인 것은 전북 익산 시내. 자, 그래서 전북 익산에 사는 소년 건호잖아. 그래서 그 건호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투리를 통해서 현장감,
그 사실감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역할, 향토적인 어떤 분위기를 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점은 내와의 1인칭 주인공, 그러니까 나라는 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전쟁의 상처와 사랑과 연민을 통한 상처의, 그러니까 명은이의 상처가 치유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요. 전쟁의 폭력으로 비롯된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그러니까 이 사랑과 연민이 있어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아픔을 당해낸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세상을 잘 모르는 순진한 소년을 1인칭 화자로 제시해서 그러니까 화자가 사용하고 있는 어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막 끔찍한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이 그랬다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참혹성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도 주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명과 사투리를 사용해서 작품의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우화를 삽입해서 작중 인물의 상황과 주제를 더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우화에 있는 내용,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인물들과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나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다른 인물의 심리는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간접 제시의 부분과 직접 제시의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종착, 종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소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제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서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자, 맞는 선택지고요. 자,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자, 요것도 맞는 선택지 되겠죠. 자, 그 다음 우화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에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것도 부각, 주제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서술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죠. 자, 이것도 맞는 선택지.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현실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선택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억울한 사연을 지닌 백마는 명은과 대응되고 있다. 저것도 맞는 선택지겠고, 그다음 백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성주는 나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 성주가 아니라 칡넝쿨이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자, 그래서 여기는 X가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그 전체적인 내용들 선생님이 이제 중간중간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설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겠습니다.